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집단 상담을 유튜브에 이렇게 공개하는 그런 이제 첫 집단 상담이 되어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단은 이제 6분이 이제 참여하시게 됐는데 다들 체험 집단에 이제 오셨던 분들이라서 서로 얼굴은 잘 알고 있고 집단을 이제 어떻게 참여하는지에 대해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따로 길게 설명은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시청자들을 위해서 집단 참여 규칙을 잠깐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게슈탈트 집단은 지금 여기 중심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나의 몸 상태가 어떤지, 또 내가 지금 하는 생각, 나한테 지금 떠오르는 생각, 지나가는 생각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지나간 얘기들을 이제 할 때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떤 필요에 따라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얘기를 하는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또 얘기를 하고 난 다음 지금 기분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함께 포함시켜서 얘기를 하면은 훨씬 더 지금 여기에서의 만남이 더 자연스럽고 또 깊이 있는 만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규칙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고 개방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장황하게 뭐 길게 어떤 설명을 하거나 어떤 해석을 하거나 뭐 그런 것보다는 순간순간 지금 여기서 느껴지는 감정, 떠오르는 생각들 이런 걸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한다거나 심지어는 어떤 비난이나 공격을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는 이제 그 내용보다도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잘 보고서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그래서 어떤 공감을 한다거나 혹은 이제 상대방의 어떤 말이라든가 어떤 행동을 보면서 나한테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지금 여기 어떤 현상들, 감정이나 생각 이런 것들을 개방하는 그런 방식으로 서로 이렇게 만나면은 훨씬 더 깊이 있는 어떤 만남의 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간단히 자기 별칭을 좀 이렇게 소개를 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참여하시게 된 기분이 어떠신지 또 어떤 것을 기대하고 오셨는지 그걸 간단히 좀 말씀을 하시면서 시작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제 별칭부터 좀 소개를 하면은 구가 달인데 구름 사이로 가는 달의 약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달을 참 좋아했습니다. 특히 밤 하늘에 보름달이 이제 둥실 떠 있는 것을 참 보고서 신비로운 느낌이 참 들어서 그 달을 쳐다보는 것을 참 좋아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늘 달을 볼 때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참 마음이 맑아지면서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들이 참 좋아서 구름 사이로 가는 달이 훨씬 더 또 좀 더 생생한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지어봤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참 또 좋은 만남의 시간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해서 설레는 마음이 좀 많이 듭니다. 자연스럽게 뭐 순서를 정하지 말고 하시고 싶은 분이 이제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포대고요. 이제 키우는 고양이입니다. 근데 그냥 이거를 뭐 여기저기 전부 포대로 해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가장으로서 이제 좀 가족이 좀 결정을 해야 되고 이런데 좀 외롭다 이런 기분 만들고 좀 힘들었는데 와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보고 부가달 스님 말씀 들으니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하소연하면서 막 울고 싶은 그런 느낌도 있고 근데 잘 못 느꼈는데 와서 보니까 제가 조금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다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니까 너무 좋아요. 아까 그 두 분 차에 카풀에서 같이 타고 오는데 그것도 너무 좋았고 여기 좁쌀 타이는 공간 와서 이렇게 아까 정원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또 선생님 말씀 목소리 듣고 또 뵙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냥 좀 진짜 저 사관인 것처럼 에덴동산에 지금 잠시 와 있는 저는 그런 기분 들고 되게 기쁩니다. 여러분들 다시 보니까. 네, 저는 여울이고요. 지난 여름 체험 집단에 왔을 때 썼던 이름인데, 그때 제가 좀 제 삶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서 저라는 시냇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지금 이렇게 여울이 많이 치는 구간을 지나고 있구나 싶어서 그때 여울이라는 이름을 썼었고, 또 이제 그때 만났던 분들을 뵈니까 그 이름을 그대로 쓰는 거고요. 저는 굉장히 긴장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아까 구과달님께서 이제 안내를 해주시면서 지금 여기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때 문득 아 그래 지금 여기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도 좀 느끼고 그다음에 햇살이 이렇게 밝게 비치는구나 이렇게 느꼈고 그다음에 또 포대님이 소개해 주시면서 여기가 너무 좋다라고 얘기해 주시니까 갑자기 긴장했던 마음이 예전에 여름 집단에서 제가 느꼈던 그런 그 경험들이 떠오르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몰래이고요. 굉장히 지금 두 분이 힘들었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시는 거를 보니까 저도 이 올레라는 별칭을 굉장히 힘들었을 때 대학원 다니면서 너무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이 힘들었을 때 좀 올레길 걸으면서 좀 혼자 좀 쉬고 싶다 이럴 때 이런 마음이 붙여진 거거든요. 그리고 KT에서 뭐 올레 하면서 이렇게 감탄사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뭔가 좀 잘 끝나서 올레 하면서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다, 잘 받았으면 좋겠고 평안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붙였던 이름이에요. 예, 근데 좀 이렇게 힘들었던 그런 시간을 지금 같이 이렇게 가고 있지 않나요? 그 속에서 이렇게 좀 만나니까 정말 되게 좀 긴장도 됐지만 되게 반갑게 만난 것 같아요. 되게 반갑고 되게 기대되고 집단이라는 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데 어떤 문의로 만들어질지 되게 기대가 되고 좀 좋은 어떤 지금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 또 제 안에 있는 저도 몰랐던 것들 또 여러분의 어떤 경험들을 많이 경험하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저는 두손애이고요. 좋아하는 그림책에 나오는 장면에 엄마의 두 손이 아이의 날개가 되어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고 있는 그 그림이 저한테 되게 큰 힘이 되고 또 마음에 많이 남아서 이름을 두손애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떠오르는 큰 힘듦이나 이런 건 없지만 여름 집단에서 너무 행복했던 기억을 또 이제 집에 돌아가니까 자꾸 잊게 되는 것 같아서 용기 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이라고 별명을 지었는데요. 저도 힘들 때 조이라는 별명을 지었었어요. 너무 아이들이 순수하게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즐기는 그런 거가 너무 결여된 그런 상황에서 제가 너무 순수하게 좀 기쁘고 싶고 느끼고 싶다라는 의미였는데 지금은 그런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이나 화남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좀 그냥 만끽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즐기고 싶다 이런 의미로 좀 변경된 것 같아요. 얘기하니까 되게 떨리고 말이 버벅거리네요. 그러네요. 저는 여름 집단하고 너무 좋아서 잘 지내다가 9월은 좀 힘들었어요.
우울한 그런 시간을 좀 보내다가 좀 깨어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집단 참여하는 마음이 기대가 되는 게 좀 진짜 지금 여기를 느끼고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깨어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다. 저는 유민이고요. 저는 유목민의 줄임말 유민이고 지금 서울에 살다가 부산으로 가서 산 지 한 15년 되다 보니까 약간 유목민 같다는 느낌이라서 유민이라고 지었는데 지금 기분은 그 집단 상담이라는 걸 처음 온라인으로 이렇게 올리는 그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한다는 게 마치 달나라에 처음 착륙하는 느낌으로 새로운 그 시도에 같이 한다는 그 마음 느낌이 너무 흥분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고 그 참 기쁜 마음이고 여기 게슈탈트 하일랜드 가을에 게슈탈트 하일랜드를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고 또 여기 앉아 있으니까 아빠 집에 와서 그냥 아빠 마루에 누워서 햇빛 아래 아빠 만나고 그냥 아빠 벽에 졸고 싶다 이런 편안한 느낌입니다. 그 유목민이라는 그 메타포를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좀 이 공간이 마치 이제 우주선 같은 이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저기 이제 우주 여행을 지금 이제 떠나는 유목민이 이제 우주 여행까지 지금 가는 그런 이미지로 좀 연결이 되면서 뭔가 좀 새로운 어떤 우리가 획기적인 그런 뭔가를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우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기분이 좀 되게 설레고 좋아지네요. 지금 얘기를 하면서 촬영한다는 걸 잊어버렸었는데 프로젝트 얘기를 하시니까 다시금 의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긴장한다기보다는 이게 뭔가 이렇게 그 기대감이 좀 더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카메라는 돌아가지만 그거에 상관없이 그냥 굉장히 기대된다. 어떻게 결과물이 나올까? 그냥 이런 기대감이 가득이라 기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부담이 좀 있었던 게 이제 저는 집단 상담 참고 와서 다들 그러시듯이 너무 좋았는데 이걸 좀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줘도 이게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갔다 와서 이제 선생님 유튜브 있는 거 알고 이제 그거 한 편을 봤는데 이제 그쪽에 애기 때문에 의사가 말 함부로 여시고 막 하시는 부분에서 그 부분 이제 이야기할 때 감정이나 이런 게 막 와가지고 보면서 막 울면서 봤어요. 그래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다른 분도 이렇게 좀 참여하는 것처럼 해서 느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 내가 가고 이제 잘 못하면은 이제 맞아. 조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되게 부담이 되게 커서 어제 사실 잠도 잘 못 자고 같이 일했더니 막 얼굴이 부어있고 라면 먹고 자도 얼굴 안 보는데 얼굴 부어있고 약간 세팅 끝났습니다 하는데 막 심장이 치나. 근데 와서 또 이렇게 이야기 나누니까 되게 좀 편해지고 이제 좀 진정이 되네요. 네. 그랬는데 아까 자기소개를 제일 먼저 하셨잖아요. 네. 되게 용기 내주신 거네요. 그래도 먼저만 근데 막 이야기가 계속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동안 제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이제 뭐 준비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잖아요. 왜냐면 그 공감 받을 수 있는 주제가 제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야기가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와서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막 들어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저는 너무 좋네요. 이제 쓸데없는 이야기 안 하고 이제 좀 근데 좀 잘 돼서 혹시 보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좀 와닿고 해서 또 여기 참여하게 되는 결식도 하게 되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저는.
오면 너무 좋잖아요. 저도 포드님 이야기에 너무 공감하는 게 저번 여름 체험 집단 이후로 제가 굉장히 편안하고 자유롭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을 잃고 싶지가 않아서 이제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제일 가까운 남편과 가족들에게 제가 느낀 이 자유로움을 조심스럽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잘 남편에게는 안 받아들여져가지고 좀 트러블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동안 제 자신의 어떤 솔직한 감정을 몰라주고 또 그걸 표현하지 않고 상대를 많이 배려한다고 맞춰주고 했었는데 거기서 조금 더 자유롭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좀 강했던 건지 좀 부딪힘이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더 나눠보고 싶었어요. 그 이후에 뭐 현실 세계 속에서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건지 또 이럴 때 힘들었는데 다들 괜찮으셨는지 이런 걸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포대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도 다녀와서 되게 편안해진 걸 이제 남편이 바로 좀 이렇게 알아봤던 것 같고, 근데 남편은 예전에 그 상담 공부를 약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을 아세요. 그래서, 그 교수님 예전에 봤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 되게 막 이렇게 전문가처럼 표현하시거든. 살짝 좀 이제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편안하고 약간 어수룩한 그런 게 있지만 그분 정말 찐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가 뭘 경험하고 왔는지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뭔가 제가 여기에서 경험했던 거를 그래도 제일 가까운 사람이 좀 알아주는 것 같으니까 그때 여기도 좋았지만 뭔가 이게 공유가 된다는 사실이 굉장히 기뻤던 그런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정말 기뻤을 것 같아요. 네. 전 돌아가서 일상생활에서도 주로 뭔가 컨텐츠로 막 자세히 내용을 내가 다 설명해야 뭔가 알아들을 것 같아라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살았는데 굳이 그런 스토리나 컨텐츠를 굳이 얘기 안 해도 나 지금 기분이 어때? 내 감정이 어때? 라는 거를 저한테 좀 많이 물어보고 가족이나 주위에도 그렇게 좀 많이 접근을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그래서 집단 상담할 때 계속 그 스토리 말고 지금 기분이 어때? 지금 여기를 계속 강조하신 거를 5박 6일을 하고 간 다음에 좀 그게 돌아가서부터 조금 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오면 좀 잘해봐야지 라는 생각이 또 들었는데 잘해봐야지조차도 좀 내려놔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근데 그게 이 지속 시간이 약간 그러니까 그때 제가 여기 집단하고 나서 아침마다 이제 책 읽어주시고 이랬던 것도 너무 좋고 그래서 저도 그 시간에 일어나서 이제 책을 보고 한 열흘 정도는 갔는데 이게 피곤하고 그러니까 또 일어나는 시간이 늦어지고 약간 그게 이제 약간씩 좀 이렇게 희미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줌으로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올레님이 신청해 주셔서 그 게슈탈트 수비 모임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 리터치 해주지 않으면 또 원래 나로 계속 이렇게 저절로 돌아가는구나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체험 집단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소감들을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얘기 들으면서 두 선생님 얘기가 저는 되게 이렇게 마음에 지금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울님이 남편분이 이제 국가대학에 나서서 같이 이렇게 그 마음을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게 되게 부러우면서 두 선생님은 그게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두 선생님과 같은 비슷한 남편을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이 충분히 그 사람에게 이렇게 전염되고 싶은데 전염시키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단절되니까 블락되니까 거기서 느껴지는 거절감 그런 것들에 대해 실망스럽고 속상했던 마음이 많이 올라왔던 얘기 들어요.
정말 그랬어요. 제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셔가지고.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집단 끝나고 집에 가자마자 이제 아들을 붙잡고 막 제가 체험했던 걸 막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거야 이러고 그런데 한 몇 주가 지난 다음에 우리 아들이 엄마 그때 뭐였죠? 거기 집단 어디 갔다 온대. 거기서 갔다 와서 뭐 생각을 붙들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을 뭐가 막 나서 그걸 붙들지 말라 했지 해서 그냥 생각을 놔버렸더니 되더라고요. 제가 이게 들어가긴 갔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뭔가 영향이 가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하시니까 그 생각이 나요. 아들이 그러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멋지다. 생각이 드네요. 기뻤어요. 뭔가 그 생각을 붙들지 않아야 된대. 교수님이 그랬어. 이 말은 제가 너무 흥분해갖고 막 얘기를 했는데 그게 또 자기가 또 해봤다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뭔가 사람들이 필요한 말은 이렇게 쏙 들어오나 봐요.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저도 다녀와서 몇몇 이렇게 지인들 만나서 제가 집단 다녀온 거 아니까 어땠냐 그랬을 때는 되게 좋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듣고 그냥 지나가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몇 달 지나서 그저껜가 제가 아는 분을 만났는데 보통 이제 그분이 만나면 본인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줄 준비를 쫙 하고 만났는데 첫 마디가 선생님 집단 다녀온 얘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되게 그전에 힘들어했는데 다녀와서 좋았다라고 하니까 거길 다녀오면 어떻게 그렇게 좋아지는지 진심으로 궁금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동안 제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나가는 말이라도 그게 자기한테 필요한 거면은 쏙 들어오는구나 그런 생각했는데 아드님 얘기 들으면서 조금 그 얘기들이 너무 좀 빨리 진행되는 느낌이 있고요. 또 지나간 것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되니까 지금 여기의 마음이 조금 이제 이렇게 간과되는 이제 그게 조금 염려가 되고요. 아까 두손해님이 이제 공감받지 못했던 그 남편한테 그 좀 뭐 서운함 아니면 그 외로움 그 부분에 대해서 올레님이 아까 좀 공감이 됐다 하는 얘기를 하셨고 그 얘기를 듣고 두손해님이 뭔가 지금 아까 반응을 좀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 조금 흐름이 끊어진 것 같은데 좀 지금 어떠신지 좀 궁금하네요. 그렇게 트러블이 있고 꽤 오래 냉전의 시간을 보내고 아무래도 제가 친정아버지랑 같이 살다 보니까 둘이서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 시간이 부족했기도 한데 꽤 오래 냉전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공감하시는 말씀을 하셨을 때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올라올 것 같으면서 그 외로웠던 한 달의 시간이 훅 올라왔었어요. 그 올레님이 이제 좀 가볍게 두손해님의 그 심정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공감을 해주셨는데 그게 두손해님 이제 마음에 있던 이제 응어리져 있던 그런 것들이 건드려지면서 갑자기 이제 욱하고 올라오셨네요.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인다면은 어떤 이름이 가능할까요? 계속 외롭다는 말이 좀 떠올랐어요. 외로움. 가장 가까이에서 뭔가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과 이게 단절되니까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두손해님이 지금 조금 전에 이렇게 올레님이 아까 공감해 주신 그걸 지금 상기를 하면서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어떠신지 조금 알아차리고 자기 마음을 좀 한번
개방하실 분 있으시면 하시죠. 바로 옆에 있었는데 두 선생님 마음을 제가 못 알아채드린 게 미안했어요. 외롭다라는 그 감정이 어떤 건지 저도 느꼈던 감정인데 지금 여기서는 되게 생생하게 저한테 느껴지지 않아서 그걸 좀 느껴보고 싶다. 또 뭘까 하고 지금 느끼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더 그 외로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듣고 싶다. 그런 마음도 듭니다. 순간 두렵다라는 생각도 좀 스쳐 지나갔어요. 감정이나 생각이 지나갔어요. 조금 전에요? 그래요. 어떤 게, 뭐가 좀 두려운 것 같습니까? 그냥 저와 남편의 관계를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고 평생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기 위해서 둘이 부단히 노력을 했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화해를 했음에도 그 두 사람이 속마음을 더 숨기게 되어버린 이걸 계기로 조금 더 솔직하게 더 감정을 털어놓게 되기를 바랬는데 아예 남편은 앞으로 이런 얘기를 너한테 안 해야겠다 이런 뉘앙스의 표현을 하고 실제로도 제가 조금 단절되어 가는 걸 느끼면서 이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스쳤고 그때 들었던 이미지는 저희 부모님 나이 드셔서 서서히 좋아지시긴 했지만 계속해서 다투고 힘드셨던 부모님의 모습도 살짝 스쳐왔어요. 저는 부모님과는 다른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고 그런 배우자를 만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시 그렇게 되는 건가? 하는 두려움이 좀 스쳐 지나갔어요. 지금 갑자기 몸이 좀 떨리고 긴장되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남편과의 관계가 조금 이제 이렇게 약간, 서로 빗나가는, 잘 만나지지 않은 그런 경험에서, 이게 좀 단절된 그런 상태가 계속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을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감정을 남편한테 표현을 해 보셨나요? 적절한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했을 때 그 역효과를 또 한번 경험해봐서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두려워서 주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기 방석을 앞에다가 하나 좀 갖다 주시겠어요? 좀 납작하게 좀 펴가지고 앉기 쉽게 만들어 주시고. 네. 좋습니다. 그 남편이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하시면서 지금 조금 전에 하신 그 말씀을 직접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빠 내가
이렇게 솔직하게 우리가 이야기 되기를 엄청 기다렸던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오빠 내 이야기를 오해하지 않고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난 어쨌든 우리가 둘이 계속 같이 사이좋게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그때 혹시나 오빠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었더라도 내가 더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이구나 하고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둘 사이가 서서히 멀어지는 과정이 될까봐 굉장히 두려워. 그래서 오빠에게 꼭 솔직하게 서로 이야기하는 좋은 기회가 있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오빠가 나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궁금해. 좋습니다. 자리를 한번 바꿔서 남편 자리에 가서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네, 남편이 돼서 한번 답을 해보시겠어요? 두선혜님이 오빠하고 좋은 관계가 계속 되기를 바라는데 혹시 서로 멀어지는 방향으로 갈까봐 염려가 된다는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그에 대해서 한번 반응을 해보시죠. 나도 그게 두려워. 그런데 난 네가 그렇게 픽하고 웃었을 때부터 너에 대한 신뢰가 깨진 것 같아. 그 두선혜님이 피구선 게 어떻게 생각이 돼서 신뢰가 깨졌는지 그거를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가 날 비웃었잖아. 난 내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했는데 네가 날 비웃었잖아. 좋아요. 자기 자리로 돌아가 보시겠어요? 네. 한번 그 말에 대해서 반응을 해보시죠.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난 정말 오빠를 비웃은 게 아니고 그냥 그 상황에 어이가 없어서 픽하고 웃은 건데, 그때 오빠가 날 비웃는 거냐고 언성을 높이고 감정이 격해지는 걸 보고 나도 아차했어.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했었고 오해를 풀고 싶었는데 그 이후로는 오빠랑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 없었어. 난 오빠를 절대 무시한 게 아니고 오빠가 그렇게 느끼게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좋아요. 이쪽에 다시 한번. 사람을 칼로 찔러놓고 미안하다고 하면 그게 다 끝이야? 난 너한테 그때 그 순간에 굉장히 상처받고 모멸감을 느꼈어. 난 앞으로 나한테 예전만큼 신뢰하거나 편하게
마음의 속내를 터놓지 못할 것 같아. 좋아요. 자기 자리로 다시 가보시겠어요? 네. 한번 반응을 해보시죠. 나도 좀 지친다, 오빠. 난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고, 또 사과도 했고, 그게 오해였음을 이야기하는데 안 들어주니까 나도 좀 지쳐. 지금 마음이 어떠신가요? 갑자기 좀 차분해졌어요. 네. 그래 보이네요. 몸 상태가 어떠신지 한번 알아차려 보시겠어요? 몸에 열기가 훅 나고 서서히 식어가는 것 같아요. 그 열기가 어떤 감정인 것 같아요? 잘 해보고 싶다. 오빠에게 사과하고 싶다. 이 관계를 다시 돌이키고 싶다. 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지금은 좀 답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건지 갑자기 좀 훅 하고 진정되었어요. 차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차분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몸과 마음이 그냥 같이 함께 좀, 차분해진 상태가 아닌가 싶은데요.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좀 이렇게 두렵고 걱정되고, 이 관계가 잘못하면은,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갈까 되게 좀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다시 좀 잘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남편이 나중에 이제, 거의 어떤 뭔가 사과도 안 받아들이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이제 어떤 여지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두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나는 얘기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어떤 여지를 더 이상 주지 않고 어떤 뭔가 단절을 선언하는 듯한 그 느낌이 좀 들어서, 두 선생님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 나는 좀 궁금한 마음으로 이렇게 지켜봤는데 차분하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 차분하다는 게 어떤 마음 상태일지, 좀 아직 잘 모르긴 하겠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두려운 마음하고는 좀 다른, 문자 그대로 그냥 좀 차분한, 오히려 안정된 그런 느낌이 좀 든단 말이에요. 좋아요. 네. 몸에 떨림이나 이런 것도 없고 진정됐다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그렇게 보여요. 지금 기분은 좀 어떠세요? 나하고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국어달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정말 최선을 다했었어요. 저도 물론 상처를 받았었음에도 그거는 우선 놔두고 관계를 되돌리기 위해서 뭐 편지도 쓰고 나름으로 그래서 최선을 다했어서 그 이후로는 그냥 제가 기다렸거든요. 네. 비교적 편한 마음으로 힘들었지만 그래서 기다릴 수 있었던 거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사실 그 순간에 게슈탈트를 다녀와서 좀 단단해졌나 보다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마음이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그 이후에는 큰 갈등 이후에는 그러고 거진 한 달을 냉전을 했거든요. 꽤 길었었는데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하신 말씀 중에서 나는 단단해졌다라는 그 단어가 좀 이렇게 좀 크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이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지금 이 순간에 본인은 좀 단단한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위태위태한 느낌이 들어요? 지금도 단단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큰 갈등 이후에 생각을 정리해 나가면서 마음을 그냥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들이 다시 떠오르고 남편이 볼까봐 더 말을 하지 못하겠지만 그 당시에 그냥 어떻게 되어도 괜찮다. 어떤 관계도 다시 뭐 잘 헤쳐나가든 도저히 뭐가 안 돼서 정말 바라지 않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뭐든 괜찮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서 그래서 그때 단단해졌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 힘들었던 감정이 울컥 올라왔어요. 그 힘들었던 마음이 이제 울컥 올라온 게 시발점이 됐지만은 막상 남편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좀 당황스러운 감정, 좀 억울한 감정,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한테 이제 오해를 좀 풀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당시에 했던 그런 마음들이 그대로 다시 한번 재현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 두려움, 그 마음도 그대로 올라왔었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나타났고, 근데 제일 끝에 가서 이제 남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가 했던 마지막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차분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단단해졌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게 지금 느끼는 감정도 그때처럼 다시 좀 이제 단단해졌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 말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또 조금 부연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단단하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냥 나는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단단해졌다.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한 어떤 힘이 느껴져서, 좀 제 되게, 약간, 놀라는 느낌과 함께 어떤 놀란다는 게 좀 약간 반가운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놀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 힘이 좀 느껴졌어요. 저도 제가 갑자기 차분해지고 진정되는 순간에 이게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긴다 해야 되나? 제 자신에 대해서 그냥 좀 괜찮다, 장미야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 앞에 자기 자신이 앉아있다고 생각하면서 조금 전에 했던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너 잘하고 있어,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았는데 그대로 한번 직접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주소매야 요즘 네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가 참 예쁘고 사랑스럽고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너를 아주 꽉 안아주고 칭찬해주고 싶어. 엄마가 있었다면 아마 그렇게 해주셨을 거야. 지금처럼 마음 편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뭐든지 자신을 믿고 잘 했으면 좋겠어.
아, 그리고 유민님이 아까 하신 얘기를 듣고 남편을 좀 더 신뢰하고 스스로 안 된다 생각 말고 좀 저도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봐야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또 우리 남편을 한번 믿어보자. 그 말씀도 반갑고요. 조금 전에 엄마가 살아 계셨다면은 정말 꽉 껴안아주면서 넌 정말 잘하고 있어. 또 앞으로도 잘할 거야. 그 말을 해줬을 텐데라고 하면서 약간 울컥하셨는데 그 말을 엄마 대신에 자기가 해준 것 같았어요. 조금 전에. 저는 지금 되게 불편한데, 이제 막 좀, 아까 처음 감정 얘기할 때는 좀 이렇게 칼로 이렇게 베이는 것처럼 그랬고, 좀 지금 좀 가까이서. 근데 왜냐하면 제가 두 손에는 남편입니다. 지금 운동을 좀 해서. 글쎄요, 그러니까 정말 별거 아닌 건데, 그 말이나 어떤 원인이 됐던 행동에서 말을 할 때 뭔가 건드려지는 게 있을 때 아주 극단적으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진짜 저도 막 2주 한 달씩 대화를 거부한다던가 심지어는 뭐 집을 나간 적도 있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별일 아니고 이제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이제 좀 죄책감이나 좀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일단 그 상대방이 막 잘해주려고 하면 또 오히려 더 폭발하고 이제 더 거부반응이 저한테서 일어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차갑게 대하면 또 그것 때문에 또 오히려 극단적으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뭔가 건드려서 그렇게까지 상황이 있는데 그거는 좀 이제 이성으로 생각을 해도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아직 덜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시간 가면 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 신뢰했지 말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은 지금 식사를 하는 거 같아가지고 되게 미안하고 좀 그런 게 미안해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행동을 하고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감정을 적으로 반응해가지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뭔지. 근데 그게 지금 한 7년 결혼했는데 한 3번, 4번, 뭐 여러 번 있었거든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네. 근데 평소에는 되게 맞아요. 자상하고 이해심 있고 이제 배려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뭔가가 건드려졌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러면 진짜 그렇게 극단적으로 제가 가더라고요. 아마 좀 남편분이랑 제가 좀 비슷한 그게 뭔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싶은데 모르겠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집사람이 아침에 커피랑 밥을 채워줘요. 그래도 안 먹지. 그래도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 가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좀 편하게 마음 가지시고 그냥 시간 있고 되지 않나. 근데 미안해. 뭐, 남자로서 미안해요. 남편이 저에게 모질게 한 행동이 네. 본심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본심이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 그 행동이나 말하는 건 아마 사실이고 아마 극단적인 이야기 나왔을 거예요. 아마 이혼하자든가 이야기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도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본심이 뭘까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사람도 원하는 바는 아니고 제가 그렇게 행동했을 때 느끼는 감정은 소외감, 고립감, 외로움, 자책, 스스로가 사랑받을 가치가 없고 이제 존재 가치가 없는 인간이다 이런 느낌이 받거든요.
스스로 이렇게 고립을 시키면서 그래서 그 감정 상태는 저는 좀 이해하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대방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잘 모르겠어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시간 가면 뭐또 되돌아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포대님이 이제 자기 개방을 쭉 해주셨는데, 말씀을 꺼내면서 상당히 이제, 뭐, 괴로운 어떤 그런 감정을 지금 이제 표현을 하면서 시작하셨던 것 같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 마음이 어떠셨어요? 어떤 막 그렇게, 뭔가 강하게 좀 건드려져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감정 때문에 말씀을 하시게 됐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도 이제 뭐 다시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서 봉합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저는 원래 하던 대로 하고 집사람은 그냥 받아들여주고 이렇게 그냥 봉합이 돼서 봉합이라기보다 그냥 그렇게 그냥 넘어갔는데 저는 사실 그것도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대방한테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좀 무책임하고 그래서 좀 스스로 좀 실망스럽죠. 그리고 그랬었는데 주사님이 겪는 게 제가 제 집사람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을 할 때 터놓고 내가 당신이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거기에 당신은 응답을 못 해주겠더라고요. 그렇고 근데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뭐 자존감이 낮다거나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도 제가 봤고 또 그렇게 하면서 제가 스스로한테 실망스럽고 외롭고 뭐 어쨌든 그 괴로운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걸 아는데도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그냥. 그래서 아마 제가 굉장히 힘든 건 감정적으로 그렇고 그리고 위로를 어떻게든 드리고 싶은데 저도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그렇게만 어쨌든 그게 신뢰라는 그 계속 하다 보면은 그냥 또 봉합이 되고 또 다시 관계 또 쌓아나가고 근데 확실한 거는 제가 느낀 거는 이제 처음 했을 때랑 그게 좀 습관적인 것처럼 좀 반복이 되는데 조금씩 나아져요. 그러니까 조금씩 나아지고 좀 더 제가 제 스스로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하고 약간 그런 느낌 들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라 이야기를 드리고 마음이 아프셨네요. 저는 아까 조선혜님이 남편이랑 좀 멀어져 가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관계가 서로 너무 조심하면서 피상적이 돼가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걱정이 되고 좀 답답하다 그런 마음이 좀 올라왔어요. 포대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어떠셨어요? 그냥 남편도 힘들었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럼 우리 남편도 나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자기가 아파서 그랬겠구나 하는 좀 이해도 되고 공감도 되고 근데 또 남편에게는 이 표현을 듣지 못했는데 또 이렇게 포대님이 솔직하게 나도 혼란스러워서 잘 모르겠지만 널 보니 내가 끝까지 이렇게 마무리 짓지 못하고 넘어간 것에 네가 아팠을까봐 마음이 안 좋다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위로를 좀 받은 것 같아. 왠지 우리 남편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
뭐 다른 분들은 지금 어떤 거를 느끼시는지 말씀하시고 싶은 분 계신 거예요? 그냥 조선님이 작업을 하시고 마음을 이렇게 개방했을 때 바로 포대님이 이어서 자기 개방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이렇게 좀 모르겠다라고는 하시지만 괜찮아. 싸워도 괜찮고 남편이 그렇게 하는 게 정말 너가 싫어서가 아니야. 그러니까 좀 마음 놓고 믿고 지내봐. 이런 자꾸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격려해주고 따뜻하게 말해주는 것 같아서 되게 따뜻하게 들렸어요. 네. 그리고 칼로 찌르는 듯이 처음엔 아팠는데 그냥 우리 아내를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는데 내 마음은 이렇다. 남편 마음도 그럴 거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대입해줘서 얘기를 하는 게 도선생님이 되게 공감해주려는 그런 마음이 좀 느껴져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남편이 이거 영상을 볼지 안 볼지 안 볼 사람이긴 한데 제 남편이 그래서도 굉장히 그 두선생님과 비슷한 싸움을 꽤 오랫동안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후대님도 자기 개방을 해주시면서 나도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되게 제 그동안에 그 아팠던 그런 아픔들, 그 상처들이 이렇게 좀 떠오르면서 그 후대님이 해줬던 것처럼 그 남편이 또는 아내가 남편이 그런 마음이 아니야. 너랑 정말 너가 미워서 너가 정말 싫어서 너란 사람을 되게 막 이렇게 너무 경멸해서 이게 아니라 헤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도 모르는 마음 때문에 그 무의식적인 뭔지 모를 그런 것 때문에 자기도 지금 헤매고 있으니 그냥 그것을 다 보다듬어서 이렇게 두 손에 안으면서 가는 게 부부 아니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 마음 안에서 그런 마음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저도 지금 헤매고 있는 중인데 저도 남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걸 볼까봐 어떡하지 했는데 아무도 없네요. 저도 이렇게 직장 갔다 오고 하면 너무 좋은 경험을 하니까 남편한테 이런 걸 나누고 싶어서 얘기하고 참여하길 권유도 하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주소님이 얘기하는 과정을 보면서 처음에는 괴롭고 감정도 많이 올라오고 힘들어했지만 마지막에 자신을 믿으면서 그 힘이 회복되면서 되게 단단해진 그런 과정이 되게 인상 깊었고 그게 두손해님한테 계속 제가 느끼는 그런 조약돌 같다고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두손해지는 단단한 조약돌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스스로의 단단함을 지금 여기서 경험하신 게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남편과의 관계에서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포대님의 따뜻한 그런 마음도 함께 어우러져서 네, 좋은 경험을 다시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조금 불안해지고 있어요. 폭풍을 이제 혹시 남편이 보면 어떡하지? 나는 그 포대님이 칼에 찔리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그 두손해님이 굉장히 아파하는 그 상처받았던 그 마음을 그대로 이렇게 공감해가지고, 포대님 자신이 거의 두손해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 남편의 그런 말에 상처를 받은 그 느낌을 좀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들었고요. 나도 좀 그런 그 공감이 됐거든요.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얼마나 두선생님이 힘드셨을까 하는 그게, 막 그렇게 막 아파하면서 이렇게 우는 그 감정이 너무 안쓰럽고, 정말 비수에 찔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두선생님이. 되게 안쓰러웠는데, 포대님이 정말, 이제,
그 마음을 그대로 이렇게 느껴주신 것 같은데, 그거로 그치지 않고 또 자기 자신을 그 남편과 같은 그런 행동을 자기도 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뭔가 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뭔가 그 남편까지도 조금 이렇게 이해해주고 이렇게 좀 품어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잘 모르겠다 이런 표현 속에서 이제 그거를 남편도 이렇게 좀, 물론 자기 문제도 같이 이제 그 속에서 포함시켜서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이제 반성하고 죄책감 느끼고 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담아서 이제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동시에 그 두선생님의 마음과 두선생님이 남편 마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속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신 것을 이렇게 정리가 아직 안 됐지만 하여튼 그거를 쭉 이렇게 표현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나는 그 두선생님이 얘기를 처음 시작할 때 그 두려움을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본인의 그 친정집 부모님이 서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고 그래서 늘 참 힘들었던 그 과정을 언급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 행복한 그런 부부 관계를 이제 정말 염원했는데 부모님처럼 또 그렇게 될까봐 그 두려움을 처음에 표현하면서 시작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라는 게 뭐 남편한테 상처를 받고 안 받고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 자기 가정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정말 잘 만들고 싶었던 그 어떤 꿈, 그런 희망이 이렇게 금이 가는 듯한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고 그랬어요. 근데 남편이 돼가지고 이제 말하는 걸 보니까 남편이 굉장히 미해결 과제가 많구나, 나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뭐 때문에 웃었는지 그거를 물어볼 수도 있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단정 짓고 또 오해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내가 그 빌미를 제공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그걸 못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그 이제 상처가 얼마나 많았으면 그렇게 반응을 할까, 그 생각이 들어서 되게 안쓰러운 마음도 들면서도 솔직히 되게 걱정이 됐어요. 그 남편이 그거를 자기가 정말 작업을 해나가야 될 텐데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의지가 충분히 있을까? 그런 염려가 됐는데, 근데 나중에 두선생님이 그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지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마음이 되게 공감이 됐고, 그 표현을 하고 난 다음에는 뜻밖의 차분해지면서 자기 감정이 좀 단단해지는 그것을 보고서 되게 난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남편은 남편의 문제고 자기가 알아서 이제 이렇게 책임져야 될 그런 자기가 성장을 해나가야 될 그런 대목인데, 어찌됐든 그거로 인해서 두선생님이 이제 너무 큰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서 차분해지는 마음, 그걸 이미 이제 한 달간의 어떤 그런 공백 기간에 많이 스스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원래 단단했던 그 마음을 다시 이제 접촉을 해가지고 이 짧은 순간에도 그걸 다시 회복했구나 싶어서 난 되게 반가웠는데, 그래서 뭐 남편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또 해나가야 될 자기 몫의 작업이 필요한 거고, 그거 관계없이
나는 두선생님이 충분히 지금 잘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칭찬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칭찬해주고 싶다. 그러면서 엄마가 살아계셨다면은 자기를 안아줬을 것이다 하는 그 말에 되게 더 안심이 됐고 잘하고 있다. 그리고 본인이 어떤 그런 아름다운 그런 어떤 꿈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너무 비현실적인 꿈은 붙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걸 붙들고 있으면 더 본인이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남편이 힘들게 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오히려 자기가 어떻게 보면 허상을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 좀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허상을 이야기해 주셔서 조금 더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셔서 뭔가 부모님이 좋은 순간도 있었는데 너무 안 좋은 순간만 떠올려가면서 스스로 힘들게 하지 않고 지나가는 과정이겠구나 생각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주 홀가분해졌습니다. 그럼 우리 잠시 좀 쉬었다가 다음 세션을 하도록 할까요? 네. 집단 상담을 할 때 왜 별칭을 사용하나요?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닉네임을 따로 쓰지 않고 실명을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부분 집단에서 별칭을 사용을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 말이 이제 존댓말이 청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불필요하게 어떤 이제 반말, 뭐 존댓말, 또 뭐 아주 높은 존댓말, 뭐 이런 것들이 서로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데 좀 불편한 점들이 많고 불필요하게 또 신경을 또 많이 써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닉네임을 쓰게 되면은 훨씬 좀 더 편안하게 서로 어떤 친밀감을 느끼면서 좀 동등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 쓰는 게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두손해님 비니자 작업에서 계속 사과를 하고 남편분은 사과를 받아주기가 어렵고 가슴 아픈 표현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제자리로 가서 앉았을 때 차분해졌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이게 해도 안 돼서 마음이 식고 차가워져 버렸구나 이렇게 느꼈었는데 두손해님께서 단단해진 마음이라고 하셔서 제가 좀 잘못 느꼈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 부분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 일을 좀 추격해서 나타냈지만 저에게는 이게 꽤 긴 한 달이라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실제로 느끼셨던 것처럼 난 마음이 식었나 보다 했던 순간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마음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고 또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남편을 그래도 많이 아직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도대체 이 차분해진 마음이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래 어떤 선택을 하게 되든 책임을 지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결론이 났었어요. 그래서 아까 구가달님께서 그거를 이야기해 주셨을 때 저는 이해를 하고 그 마음이 맞다는 것을 바로 받아들였었어요. 그 흐름에서. 일단은 정말 좀 지치고 차가워졌다가 다시 좀 여러 생각과 감정의 변화가 있으셨나요? 그 마음이 가라앉고 조금 더 시일을 보내니까 그게 상대에게 차갑게 마음이 식었다는 것보다는 이제는 할 수 있는 걸 다 했으니
이제 좀 상대를 믿고 기다려보자. 어떤 일이 나오든 해결을 내가 나갈 수 있다라는 마음까지 섰었어요. 그 당시. 저도 좀 그 부분이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친다라고 하면서 되게 그 차가워 좀 차분해지는 건데 그걸 이제 고가달님께서는 고가달님은 그거를 좀 약간 좀 편안하다. 편안하다 또는 그게 어떤 마음이냐라고 했을 때 그걸 단단한다는 긍정적인 걸로 이렇게 가져가신 느낌이었어요. 내가 만약에 상담을 만약에 하거나 또 내담자를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흘러갔을까 잘 모르겠는.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PD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흘러갔을 것 같았는데 되게 그 단단하다라는 그 마음 안에 어떤 것든 내가 견디고 해결해 나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찾아낸 게 되게 놀라웠었던 것 같아요. 네. 생각해보니 저한테는 그게 꽤 긴 기간이었는데 그 순간에 구가달님께서 그 마음을 딱 짚어주셔서 빨리 또 깨어났던 것도 있어요. 그 단단함이라는 단어를 내가 제일 먼저 사용한 게 아니고 본인이 먼저 그걸 알아차리면서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표정도 좀 약간 차분해지면서 그 감정이 차갑게 식은 것을 차분하다고 얘기를 잘 하진 않거든요. 차분하다는 말 자체가 좀 이미 단단함을 좀 좀 진정이 돼 있는. 처음에 막 두려웠다고 그랬잖아요. 되게 무섭고 좀 두렵고 그랬는데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면서 몸도 좀 약간 편안해지고 안정이라는 단어도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단단하다는 얘기는 그 뒤에 나왔는데 하여튼 그런 걸 자기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뭔가 자기가 할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제 막 흔들리지 않는 자기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하면서 필요한 행동을 다 했고 또 자기로서는 이제 어떤 그 관계에 대한 어떤 이제 신뢰 그리고 어떤 이제 삶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프로세스에 대한 신뢰가 나는 생기는 것으로 이제 보았죠. 집단 상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여기에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강조하신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처음 이제 장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일단 5박 6일간 함께 집단을 하셨던 분들끼리 다시 만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집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이제 그 경험들을 하셨는지 삶 속에서 이제 본인들이 겪은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지금 얘기는 이제 아니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났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것까지는 뭐 이제 괜찮다고 생각을 했죠. 네, 그런데 그 얘기들이 계속 근데 이야기 스토리텔링 쪽으로 이제 자꾸 이제 흘러가는 그것은 좋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지금 얘기 중심의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데 그런데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은 이제 두손해님 타이밍이 됐을 때 집에서 이제 남편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감정이 자기는 이제 너무 좋았던 경험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좀 이렇게 단절되는 그 경험을 제 얘기를 이제 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올레님이 공감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서 벌어지는 지금 여기의 어떤 이제 감정을 처음으로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다른 분들은 그거를 조금 이렇게 간과하고 그 뭔가 본인이 이제 집단 밖에서 어떤 거를 경험하셨는지 그 얘기를 계속 해나가는 이제 그런 분위기로 이어질 때 내가 조금은 이제 기다렸다가 지금 여기 우리가 이제 중요한 어떤 감정이 이제 장 안에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초점을 이제 맞춰서 우리가 지금 여기 중심의 작업이 본격적으로 가능한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올레님과 두손해님 사이에서 일어난 그 프로세스에 대한 언급을 내가 그래서 했죠. 그러면서 우리 유민님이 이제 자기가 그 흐름을 좀 이렇게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미안하다 사과도 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얘기에 대한 그 올레님과의 어떤 두손해님의 관계에 대한 그 감정을 이제 다룰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올레님이 공감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두선생님이 되게 약간 울컥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게 드러나진 않았는데 그 표현을 이제 하고 나니까 뭐 때문에 이제 울컥했는가 뭐 그런 이제 지금 이 안에서 이제 일어난 두 분 사이에서 일어난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조금 더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였죠. 고가달님께서 두소네님에게 허상을 붙잡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두소네님이 활짝 웃으셨어요. 그 웃음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뭔가 짐을 내려놓은 그런 후련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말씀이 완벽한 뭐 행복한 그런 관계는 없다. 그냥 이렇게 딱 시원하게 얘기해 주신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 이 상태도 그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과정인가 보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냥 마음이 아주 후련했어요. 그래서 웃었던 거는 잘 몰랐네요. 반대로 구하달님은 이제 공감 많이 해주시고 되게 따뜻하게 해주시다가 마지막도 뭐 따뜻하긴 했는데 허상을 붙잡고 했잖아요. 그 말을 하신 뭐 이유가 있으실까요? 근데 두선생님이 정말 남편과의 관계를 이제 어떤 진솔한 그런 관계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 또 잘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어떤 행복한 이제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것을 굉장히 좀 과하게 붙들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이제 그게 처음 이제 자기가 이제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좀 두렵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 그 얘기를 하면서 친정 부모님이 두 분이 이제 이렇게 갈등이 좀 많았던 뭐 그런 걸 보면서 어린아이들은 당연히 그런 것들이 되게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자기는 정말 이제 그런 관계를 벗어나서 정말 행복한, 정말 진정으로 어떤 그런 완벽한 뭐 그런 결혼 생활을 해야 되겠다. 뭐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긴 한데 그런 이제 그게 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두려움이 두려움의 정체가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자기 자신이 설정해 놓은 그런 완벽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서로 갈등이 생기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거고 그 갈등을 통해서 서로가 또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건데 그 갈등 생기는 것 자체를 너무 무서워하는 그 배경이 바로 어떤 자기가 붙들고 있는 주제다. 어떤 허상을 붙들고 있는 것이다. 어릴 때 어떤 충분히 이유가 있어서 만든 그런 어떤 완벽한 뭐 부부관계 이런 상을 만드는 것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오히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이불을 머리끝까지 올렸어 숨고 싶었어 내가 여기 있는 걸 몰랐음했어 내가 하는 말들이 안 들렸음 했어 그런데 내가 너무 한가운데 있었던 거야 모두가 나를 보고 있었지 이불 속에 나를 한참